2026년 현재 블록체인 시장은 기술적 화려함을 넘어 실제 경제적 효용성을 증명해야 하는 냉혹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아발란체는 단순히 가격 상승을 쫓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치열한 생태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자기 영토를 확장 중인 생존형 혁신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 네트워크 장애나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아발란체는 제도권 금융이 가장 갈구하던 규제 준수와 무한한 확장성, 그리고 즉각적인 결제 완료라는 무기를 들고 시장의 심장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발란체만이 가진 독점적 우위의 핵심은 3중 사슬 구조라는 독창적인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이 하나의 체인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다 병목 현상을 겪는 것과 달리 아발란체는 자산의 생성과 거래를 담당하는 X체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서브넷 관리를 담당하는 P체인, 그리고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을 위한 C체인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산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종합병원이 응급실과 수술실, 그리고 행정실을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환자 처치 속도를 극대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C체인은 EVM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하여 이더리움 기반의 수많은 웹3 앱들이 아무런 장벽 없이 아발란체 생태계로 이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눈사태 합의 알고리즘은 아발란체를 진정한 기술적 강자로 만듭니다. 기존의 블록체인들이 네트워크 전체 노드의 합의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할 때 아발란체는 무작위로 선정된 소수의 이웃 노드들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전 국민에게 투표 결과를 묻는 대신 정교하게 설계된 표본 조사를 수만 번 반복하여 단 0.8초 만에 결론을 도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혁신 덕분에 아발란체는 거래가 일어나는 즉시 되돌릴 수 없는 최종 확정 상태에 도달하며, 이는 12초에서 길게는 몇 분이 소요되는 이더리움이나 처리 속도는 빠르지만 안정성이 낮은 솔라나와 비교했을 때 기관 금융이 아발란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실제 세상에서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아발란체의 실효성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26년 초 기준 아발란체 네트워크에 예치된 실물 자산 즉 RWA의 총 가치는 13억 5,1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950%라는 경기로운 성장세를 기록한 결과입니다. 블랙록은 이미 5억 달러 규모의 BUIDL 펀드를 아발란체 위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갤럭시 디지털은 7,500만 달러 규모의 토큰화된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인 시에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습니다. 특히 갤럭시 디지털의 사례에서 기관용 신용 프로토콜인 그로브가 5천만 달러를 인수했다는 사실은 아발란체가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고속도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뉴저지의 부동산 인프라 기업인 발코니가 37만 개 이상의 토지 대장을 서브넷을 통해 디지털화하여 약 2,400억 달러 가치의 부동산 기록을 온체인에 통합하고 있는 점은 블록체인이 실물 경제를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행보 또한 눈부십니다. 홍콩의 포선 웰스 홀딩스는 자회사 핀체인을 통해 아시아 최초의 수익형 RWA 스테이블 코인인 FUSD를 아발란체 C체인에서 출시했습니다. FUSD는 정부 국채와 머니 마켓 펀드를 기초 자산으로 하여 기관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과 즉각적인 유동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일본에서는 도요타 블록체인 연구소와 SMBC 그룹이 아발란체 기술을 활용하여 결제 시스템과 스테이블 코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에셋과 우리은행 역시 아발란체의 서브넷 기술을 통해 차세대 금융 서비스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아발란체가 전 세계 금융허브를 잇는 디지털 혈관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핵심 동력은 아발란체 9000 업그레이드입니다. 2024년 말 도입된 이 업그레이드는 서브넷 구축 비용을 기존 대비 99.9% 삭감하여 누구나 단돈 $50로 자신만의 독립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검증인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2,000개의 ABEX 토큰을 스테이킹해야 했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 모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4월의 오케인 업그레이드는 C체인 수수료를 99.6% 줄여 단순 전송 비용을 단 몇 센트 수준으로 낮췄고,
11월에 그라니트 업그레이드는 생체 인증 기능을 도입하여 지갑 주소나 복구, 문구 없이도 휴대폰의 얼굴 인식만으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2025년 말 기준 75개였던 활성 서브넷 수를 2026년 말까지 1000개 이상으로 폭발시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아발란체에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보면 이더리움과 솔라나라는 거대한 산이 존재합니다. 이더리움은 강력한 보안성과 거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자본의 종착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레이어2 솔루션들을 통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파이어댄서 업그레이드를 통해 초당 100만 건 이상의 거래 처리를 목표로 하며 밈코인과 일반 사용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발란체가 기관금융이라는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지만 일반 대중의 인지도와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들 경쟁자에게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서브넷이 활성화될수록 에이벡스 토큰의 직접적인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토큰 경제학적 우려도 존재합니다. 서브넷 운영자가 독자적인 토큰을 가스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성장하더라도 에이벡스 토큰 홀더들에게 그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투자 전략과 미래 가치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아발란체의 소각 메커니즘에 주목합니다. 아발란체는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의 100%를 소각하며 이는 발행량이 7억 2천만 개로 제한된 상태에서 강력한 공급 부족 현상을 야기합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1일 평균 거래량이 210만 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는 데이터는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에이벡스 토큰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아발란체는 검증인에게 원금을 몰수하는 슬래싱 처벌이 없어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금을 스테이킹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연 8.5% 내외의 안정적인 보상을 약속합니다. 비트와이즈와 바네크가 신청한 아발란체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현재 11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가격은 제도권, 자금의 유입과 함께 강력한 반등 모멘텀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발란체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코인을 넘어 전 세계 자본이 온체인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전환기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프라로 생존했습니다. 2026년 현재 기록 중인 3,820만 건의 1일 거래량과 2,470만 명의 활성 사용자 수는 아발란체가 더 이상 약속만 하는 프로젝트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이더리움이 안정적인 저축은행이고 솔라나가 화려한 카지노라면 아발란체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이 투명하고 빠르게 거래되는 디지털 증권 거래소와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아발란체 위에 얼마나 많은 서브넷이 구축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물 자산이 아발란체의 붉은 물결 속으로 편입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3년에서 5년 뒤 아발란체는 디지털 금융의 표준 인프라로서 현재의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시장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발란체의 생존 본능은 치열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업그레이드로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현재 아발란체는 순유입액 1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모든 레이어 1 체인 중 가장 강력한 자본 유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조용할 때조차 기관들은 아발란체를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비록 현재 가격이 전성기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소외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기반 시설이 완공되고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발란체의 증가는 비로소 대중에게도 각인될 것입니다. 생존형 혁신가인 아발란체가 그려가는 붉은 지도는 이제 막 세계 지도의 금융중심지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